안녕하세요. 화가 성영록입니다. 성영록의 그림 산책 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? 요즘은 날이 낮에는 좀 엄청 덥고 그래서 반팔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또 저녁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일교차가 되게 심합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감기 환자들이나 약간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. 또 코로나19도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또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어제 또 엊그저께 일 때문에 나가고 또 산책을 하거나 집 주변에 이제 커피 마시러 나가다 보니까 이제 거의 벚꽃은 볼 수 없더라고요. 거의 이제 좀 차가운 곳에 피는 벚꽃들이 이제 막 꽃잎이 이렇게 스르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어제 엊그저께 봤는데 좀 서글프더라고요. 되게 짧게 폈다가 또 비나 바람 한번 불면 우르르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조금 더 보고 감상해보고 싶고 조금 더 보면서 느끼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꽃을 바라보미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쉽게 꽃이 폈다 그리고 또 꽃이 졌네 라고 할 정도로 금방 졌던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꽃잎이 거의 막판에 바람에 이렇게 뚜루루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여름인가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녹음이 정말 짙어졌더라고요. 지금은 연두빛이 조금 더 섞여 있는 녹색 잎사귀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거의 초록에 가까운 녹초에 가까운 이제 잎사귀들이 나오면 진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로 이제 여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설명과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조금 아쉬움이 느껴져가지고 꽃날이라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. 먼저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꽃날의 작품은 120에 60cm, 그러니까 가로로 120cm 정도 되는 거죠. 그리고 세로로 60cm, 가로로 긴 그림입니다. 그리고 냉금지, 이제 뭐 금박이 박혀 있는 종이라고 제가 벌써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. 그래서 금박이 박혀 있는 냉금지에 제가 직접 풀을 끓여가지고 뒤에 한지를 붙여서 한지를 한 3-4겹 정도 붙여가지고 두꺼운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그렸습니다. 거기에 이제 먹, 그리고 채색, 그리고 금분, 음분으로 꽃매와 가지를 그리고 또 금분, 음분으로 뒤에 이제 꽃잎이 떨어지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 눈이 내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게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각해서 그린 겁니다. 2011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. 그러니까 12년 정도 된 그림입니다. 이 꽃날은 그때도 아마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꽃잎이 지고 꽃잎이 떨어지는 걸 되게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되게 얘네들이 져버리면 거의 뭐 연지나 붉은색이 비슷한 그런 꽃술들만 남잖아요. 흰 꽃잎 5잎들이 후루루 떨어져 버리면 이제 바람에 날리면 또 되게 허망할 정도로 되게 가벼운 꽃잎들이 다 날려버리고 가운데 이제 꽃술 뭐 수정이 돼서 나중에 이제 매실이 열리겠죠. 이제 그 꽃술만 남으니까 뭐 선홍빛이라는 약간 색상이나 채도가 높은 색깔도 아니고 연지에 가까운 약간 뭐 자줏빛까지는 아니어도 연지색에 가까운 이제 그런 꽃술이 남다 보니까 흰 꽃이 만개하고 예뻤을 때 모습보다는 조금 채도도 떨어지고 좀 더 탁한 색깔의 이제 그런 꽃술만 남은 거죠. 그래서 그때 그 모습들을 아쉬워하며 이 꽃날을 그리게 됩니다. 뭐 꽃이 떨어져서 그 꽃술만 남아서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예뻐 보이지 않는 모습일지언정 그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기골이 장대할 정도로 또 되게 너무 만개하고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고 그리고 선명하고 또 그리고 청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립고 이제 또 걔네들을 보려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.
그래서 그 모습을 화폭에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꽃날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. 이 꽃날은 뭐 앞에 두 그림, 지금 이제 설명하는 두 그림 해가지고 좀 콧날 시리즈는 네 그림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앞에 두 그림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에 얽혀 있는 그림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, 오늘 이제 있던 그림 두 개를 설명하자면 푸른색 바탕에 꽃날 그림이 하나 있고요, 또 붉은색 바탕에 꽃날 그림이 있습니다. 지난주에 햇살이 눈부신 날 그리고 별빛이 아름다운 날 그림처럼 제가 그 10년 전에는 붉은색 바탕의 그림과 또 파란색 바탕의 그림을 되게 즐겨 그렸습니다. 왜냐하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의 모습과 또 그리고 해가 질 때의 노을 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거라 되게 황홀한 그 푸른빛과 또 황홀한 붉은빛 바탕의 그림을 그때는 많이 그렸어요. 뭐 지금도 뭐 푸른색 바탕, 붉은색 바탕을 이제 다 그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붉은색 하나, 푸른색 하나를 이렇게 같이 그리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2011년도,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, 그랬네요.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릴 때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뭐 푸른색 바탕의 그림에도 이제 매화가 있고 거기에 정말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것처럼 금분, 음분을 약간 농도를 다 다르게 해서 색을 칠합니다. 그리고 또 붉은색 바탕에도 이제 매화가 있고 거기에도 이제 또 금분, 음분으로 꽃잎이 나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들을 이제 찍어대는 거죠. 그 모습을 예전에 이제 매화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, 여러분들은 벚꽃을 뭐 여의도나 또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안양천이 있어서 안양천에서 많이 보는데, 저는 지금도 약간 가슴 설레고 약간 떨리고 뭐 황홀하고 몽롱하고 그 모습을 느꼈던 그 꽃이 날리는 장소는 과천 현대미술관,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그 앞에 길이었던 것 같아요. 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서울대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미술관이 있고 그 옆에 서울랜드가 있잖아요.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1년에 한 번 정도씩 거기를 꼭 소풍을 갔었는데, 뭐 소풍 때 본 건 아니고 제가 대학원생 때인가, 대학원생 좀 지났을 때인가 20대 후반 정도 됐는데,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이렇게 무슨 세미나를 듣게 됩니다. 세미나를 이제 이론을 듣게 되고,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데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태풍까지는 아니어도 큰 바람이 확 일는데, 그 이제 역으로 향하는 그 내리막길에 이제 약간 양쪽에 다 벚꽃이 펴 있었어요. 지금도 펴 있고. 근데 그때는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고 지금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서 차를 다니게 돼 있는데, 그때는 차가 다니는 길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일다 보니까 그 양옆에 있는 벚꽃들이 정말 일제히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, 진짜 우리 뭐 폭설 내리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흰색 눈들이 내리잖아요. 그처럼 그 벚꽃이 날리는데 너무 숨이 멎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, 내가 이 광경, 이 찰나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. 스마트폰도 없었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영상이라도 남길 수 없었던 기회였던 거죠. 그래서 꽃눈을 맞으면서 걸어 내려와서 그렇게 역까지 내려온데도 그 눈을 계속 꽃눈을 맞으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상기시키고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꽃날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완전히 흰색을 덮고 싶을 정도로 금분 음분을 찍고 싶었는데, 그러다 보면 뒤에 물결과 그 산과 이런 배경들이 다 잡히고, 또 금분 음분의 특성이 이렇게 뒷모습에 물감, 저희 동양화 물감은 봉채나 생먹이나 물감은 이렇게 종이 섬유질에 들어와서 머금고 있다가 발색이 되면서 보이기 때문에 다 깊이 있게 쌓입니다. 근데 금분, 음분은 또 금박까지도 그렇게 되지 그냥 덮어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많이 쓰다 보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양화 전공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 깊게 잘 써야 됩니다.
뭐 내가 장식적으로 뭐 일본화처럼 내가 얘를 진하게 그리겠다 하면 이제 뭐 덮어버리는 건 상관없지만 여리여리하게 은은하게 이제 그 색빛을 좀 보이게 하고 싶다면 진짜 농도 조절도 잘해야 되고 물 양도 조절을 잘해서 은은하게 이제 내가 많이 써봐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 근분은분도 그냥 띵 찍는 게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점 찍듯이 또 그 자국을 남기고 거기에 근분은분을 겹치면서 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것도 되게 오래 걸리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매화 가지를 그려서 마무리를 합니다. 뭐 제가 늘 그림 설명하듯이 제 패턴은 뭐 종이를 만들고 악교 포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작업을 하고 밑작업에 또 이제 거의 한 달, 두 달이 걸리고 그 위에 이제 내가 뭘 그릴 건지 시뮬레이션으로 그 화판에 서놓고 상상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갑니다.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제 그 중간 작업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뭐 비 아니면 눈 아니고 또 꽃잎이 날리는 모습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매화를 그려가지고 마지막 태점처럼 꽃술과 꽃잎의 정중앙에 이제 그 향기가 나는 듯한 그런 색을 찍으면서 이제 그림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. 뭐 인장도 찍고 뭐 그렇게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오래 걸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두 작품을 보면서도 되게 은은하면서도 몽롱하면서도 몽환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도 되게 만족스러웠었고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꽃잎이 진짜 이렇게 눈 날리듯이 봤던 모습을 상상했고 또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담았던 것들을 또 그림이 표현하게 돼서 저에게는 그 세미나가 진짜 큰 영감을 준 또 기회가 됐었던 거죠.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고 지금도 봄만 되면 이제 벚꽃을 보러 가는데 뭐 올해는 여의도도 처음 가봤지만 항상 그 과천은 그리움의 대상인 거예요. 언제쯤 그게 꽃잎을 날리는 걸 또 한 번 볼 수 있을까? 뭐 설중매, 매화가 피고 눈이 덮여 있는 설중매를 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흰색 꽃잎이 날리는 그 광경을 본다는 것도 인생에서 되게 흔한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봄만 되면 그 벚꽃이 날리는 거를 되게 기다리고 기대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꽃날 파란색 그림은 제가 완성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전시를 한 두세 번 정도 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015년도 국회에서 제가 국회 문화조성기획전이라고 해가지고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작년에도 뭐 기회가 되게 감사히 주어져가지고 국회에서 두 번 한 작가는 아마 두 번 전시 개인전을 한 작가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5년도에 거기서 전시했을 때 출품을 했던 이제 전시에 걸렸던 그림이에요.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그쯤에 만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좀 아쉬움도 있고 조금 뭐라고 할까 얘를 팔지 말았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일도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영화 물외한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.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협찬을 받아서 영화 촬영이 됐던 그림이에요. 그 영화 물외한은 그 깐의 여왕 전도연 배우님과 그리고 김남길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영화죠.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영화가 깐에 다시 출품이 되는 되게 좋은 작품성이 있는 이제 영화입니다. 그 영화를 제작하는 중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. 그 전도연의 이제 심리 상태와 또 그 영화 분위기에 맞는 그림을 찾다 보는데 이제 제 그림이 제일 맞아 떨어진 거죠. 특히 이 꽃날이라는 그림이. 그래서 뭐 고민이 됐었죠. 왜냐면 제가 영화나 뭐 그 전에 영화 협찬한 것도 있었지만 항상 작품이 예민한 종이와 예민한 재료를 쓰다 보니까 제가 눈앞에 보이는 전시장이 아니면 되게 신경이 쓰이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.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고민을 했었죠. 근데 그로 인하여 이제 그 영화 미술팀이랑 뭐 미팅을 계속 하다가 주인공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전도연이라는 말을 해서 그러면 내야죠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사가 됐던 그림입니다. 그래서 그 영화 중간에 이제 나와요.
전도연 배우가 앉아있고 김남길 배우가 뒤에 서 있는 그 모습에 김남길 배우의 배경에 이렇게 계속 걸리는 그림이죠.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뭐 애틋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너무 대놓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약간 그런 스토리의 영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모르고 또 막 이렇게 슬픈 듯 하면서도 애틋하면서도 아련하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그림을 찾다 보니까 그 이 꽃날이 된 건데,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도 되게 분위기도 잘 맞았었고, 그리고 저도 그 영화를 이제 시사회를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되게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항상 전시장에만 걸렸던 그림이 이렇게 영화에도 이제 보여지게 되니까 기분도 참 더 색달랐었고 또 되게 좋았고, 마지막 이렇게 이제 자막이라고 하나요? 제가 영화를 잘 안 봐서 이렇게 이제 뭐 배우들 이름과 이렇게 나오잖아요. 거기에 제 이름도 나오더라고요. 매화화가 서경록이라고 해서. 그래서 되게 저에게는 의미도 있고 또 되게 기억도 오래 갈 것 같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꽃날은 푸른색은 그때 판매가 됐고, 그리고 붉은색은 또 제가 이제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2016년 예술의 전당 때 크게 전시를 해야 돼서 그때 모든 그림이 나갈 때 이제 그때 보여줬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참 애틋함도 많고 또 이게 소장하고,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뭐 화가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림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또 게을러서 그림이 많이 못 그리는 것도 있지만, 손이 오래 가서 또 오래 많이 그림이 나오지도 않지만, 또 감사하게도 전시나 아트페어에 출품했을 때 계속 그림이 판매가 돼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이 진짜 제가 40대 중반인데 이 정도 뭐 개인전을 열 몇 번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작품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그거에 비하면 진짜 너무 현격히 적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언젠가부터는 그림 판매되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붉은색의 꽃날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내놓게 되기도 하고, 또 뭐 갤러리나 뭐 아트 컨설턴트 회사에서 그림 구매를 연락 오면 화가는 당연히 그림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를 잘 안 줄 때도 많아요. 왜냐면 언젠가부터 이제 점점 그림이 판매되고 그림이 나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마음도 많고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진짜 이 그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그림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나 갤러리나 이런 거 아트페어 때 이렇게 요청이 오면 낼 수밖에 없는 게 또 화가의 운명이고 숙명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련한 느낌이 담긴 그림을 그렸던 게 이렇게 파란 거는 컬렉터를 찾아가게 됐고, 붉은색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맞춰보고 싶은,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걸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더 크게 돼서 좋은 곳에서 회고전이나 좋은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이렇게 빌려와서 잘 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이 꽃날이라는 그림을 설명하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. 어떻게 오늘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막 뭐 이게 대본도 없고 그냥 딱 카메라 딱 켜고 시작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도 없고 무슨 말을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, 이 꽃날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벅찬 마음이 조금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 진중하게 하지 못한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다음 주에도 좀 더 저에게 의미 있는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